4.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1.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2. 고유 식별번호 처리 방법 이해 및 적용 3.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인증관리 요원의 역할입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용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 식별번호 처리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사회복지 자원봉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의 역할과 업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VMS는 전국 자원봉사자 개인정보를 조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로 인해 인증관리 요원은 위촉됨과 동시에 자원봉사 분야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데요. 모든 인증관리 요원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주로 무엇을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정책, 정보 주체의 관리,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해 다루었으며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손해배상 등의 안전조치 의무, 보호 책임자 지정, 처리 방침 공개, 개인정보의 유출 시 통지 및 신고,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단계별 준수사항 등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규정, 주민등록번호, 민간정보 처리 제한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제한 등의 의무 규정을 두었고 조정 신청, 절차 등의 개인정보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의 단체 소송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며 이외에도 컴퓨터 IP 주소, 이메일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용어는 처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용어는 정보 주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정보 주체는 수집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용어를 사회복지 자원봉사 현장에 적용한다면 개인정보 주체는 자원봉사자가, 개인정보 처리자는 인증관리 요원이 됩니다. 네 번째 용어는 개인정보 처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기타 유사 행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용어는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7번째 용어는 개인정보 취급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8번째 용어는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 집합물을 말합니다. 9번째 용어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용하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이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속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개인정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를 뜻하며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재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는 첫째,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반적 의미의 개인정보. 둘째, 통화, IP 주소, GPS 등의 통신 위치 정보. 셋째, 사회적 정보, 교육, 근로, 자격 정보 등. 넷째, 정신적 정보, 기호, 성향, 신념, 사상. 다섯째, 신체적 정보, 신체, 의료, 건강 정보. 여섯째, 재산적 정보, 개인 신용 정보, 부동산, 주식 등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살아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지만 사망했거나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대표자, 임원진, 업무 담당자의 이름, 자택 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은 개인 정보지만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법인 또는 단체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와 개인 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의 운영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또한 SNS의 단체 사진과 같이 사진에 찍힌 인물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사물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와 관련 있는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에 관한 정보,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적으로 변환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각 단계별 유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정보 처리 절차는 크게 수집, 이용, 제공, 파기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1단계인 수집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여부 확인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고지사항을 체크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집 항목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수집하도록 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경우는 많으나 사회복지 자원봉사 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주체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에는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관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주체 고지사항의 예를 들어볼까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의 내용 중 수집 이용 항목은 이름, VMS, 아이디,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하며 수집 이용 목적은 자원봉사자의 실적 관리와 같이 명확히 고지하도록 합니다. 보유 및 이용 기간에는 기관 문서 보존 연한 및 목적 달성 기간을 확인하여 화면의 동의서와 같이 그 기간을 기입합니다. 표의 아래 부분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나 필수 수집 항목 제공의 거부 시 자원봉사 실적 관리에 제한이 있음을 알리는 등의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2단계인 이용에서는 주민번호 외 인증 방법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먼저 주민번호 외 인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번호 외 IPN 등과 같이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반드시 대표자 또는 중간 관리자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정확히 지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관 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다각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3단계는 제공입니다. 제공이란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또는 출력물, 책자 등 개인정보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개인정보 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을 의미하는데요. 사회복지자원봉사 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때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제3자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안내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고지한 동의서를 받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경우. 셋째,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수관 업무 경우. 넷째, 정보 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인 경우 등 4가지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제3자 제공 및 목적의 이용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첫째,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둘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셋째,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넷째,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속합니다. 주의할 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처리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단, 정보 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없다면 고지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정보 주체에게 고지를 해야 할 자는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할까요? 고지는 5만 명 이상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 명 이상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정보 주체에게 합니다. 이때 서면,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하고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하였다는 사실과 알린 시기 및 방법은 개인정보 파기 시점까지 보관 및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4단계는 파기입니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면 법령에 따른 보존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재생 불가능하게 파기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보존 시 해당 개인정보 또는 파일은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및 관리하도록 합니다.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부 파기해야 하는 것과 일부 파기만으로 가능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부 파기는 출력물, 서면 등의 소각, 파쇄와 같은 완전 파괴하거나 전용 소자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하며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를 수행하여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파기는 일부 파기만으로 영구 삭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전자적 파일 형태는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필요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록 매체는 마스킹, 천공 등의 방법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고유 식별번호 처리 방법 이해 및 적용.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도 구체적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수집이 불가한데요. 단, 법령상 구체적 허용 사유, 정보 주체 및 제3자의 급박한 상황, 안전행정부령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는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증관리센터가 자원봉사자의 주민번호를 활용해도 된다는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자원봉사자가 동의하여도 인증관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주민번호를 절대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자원봉사 현장에서 고유 식별번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시 고유 식별번호 수집란은 반드시 없애야 하며 이미 수집한 고유 식별번호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유 식별번호 수집란이 없음에도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고유 식별번호를 기입했을 경우에도 재생 불가능하게 파기한 후 다시 수집하여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인증관리요원의 역할.
인증관리요원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7조 제5항에서 명시한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립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내부 결제 후 보관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해 시설 운영 규정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만일 기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 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방침도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과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 또한 지정하여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주요 업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둘째,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 조사 및 개선. 셋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넷째,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섯째,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일곱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여덟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아홉째, 처리 목적의 달성,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업무를 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는 기관의 대표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정확히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의 예를 들어볼까요? 공공기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 처리 책임을 담당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에서는 3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개인정보 처리 책임을 맡으며 소속기관을 포함한 기타 국가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부서장이,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3급 이상 공무원이 담당합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행정사무 총괄자가,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부서장이 이를 담당합니다. 이번에는 민간기업을 살펴볼까요?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주 또는 임원이 개인정보 처리에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과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5일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통지 내용에는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유출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구제 절차,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하며 통지 방법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 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있을 때는 접속 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정보 주체에게 통지한 후 행안부 또는 개인정보 전문기관에 유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및 통지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고인지 및 긴급조치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접수 및 사고를 인지하는 단계로 유출사고 대응 조직 소집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 조치 및 기술 지원 요청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조치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보 주체 유출 통지입니다.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5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통지 항목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주체의 조치 방법, 기관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피해 신고 접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입니다.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행정안전부 또는 KISA에 유출 신고를 합니다. 네 번째는 고객 민원 대응 단계입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객 민원 대응 및 고객 불안을 해소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 구제 절차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여섯 번째는 보안 기능 강화 단계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는 결과보고 단계입니다. 기관장 및 이사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단계는 재발 방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를 교육하고 개선 대책을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인증관리요원의 자원봉사자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인증관리요원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PC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은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인증관리요원 PC는 바이러스 및 업데이트 누락 등으로 개인정보 관련 해킹 피해가 없도록 보안 프로그램의 기준을 준수하여 바이러스 검사 및 자동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 신청서 등 개인정보 관련 문서는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만 제한적으로 열람하고 활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